투자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글로벌적인 상황과 같은 악재를 만나서 주가가 무너져 내린 것은 누굴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라든지 고금리 상황이나 환율이 낮은 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쩔 도리가 없는 재앙을 통틀어서 천재라고 한다면, 반면에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가령 대주주랑 증권사가 부실 기업을 상장시켜서 해먹은 사례라든지, 예를 들면 셀리버리가 있고요. 슈퍼개미라는 사기꾼들이 거짓 호재로 작전을 친 종목이라든지, 김정환의 다원시스나 냉철의 KRM도 마찬가지고요. 대주주가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를 지멋대로 떼어냈다라든지 중복 상장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시는 이 차트는 SK케미칼이고 가장 성장성이 높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떼내고 망가진 주가의 모습입니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의 뒤통수를 친 상황은 LG 엔솔을 빼낸 LG화학의 경우나 자회사를 여러 개 떼어낸 카카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세계 정세나 매크로적인 경제 수치랑은 별개로 이런 비극들은 법을 만들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재의 속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인재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개미들에게 고통을 준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염승환이라는 개미의 등대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고 현재도 있고요. 염승환이 유명세를 얻은 곳은 과거에 이트렌드랑 3프로TV였습니다. 현재는 소속 증권사의 유튜브에서 활동 중이고요. 염승환의 흥망성쇠를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역주행을 하고 있길래 다시 보니까 정말 개미지옥이라는 컨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염승환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많습니다. 염승환의 추천주는 수없이 많지만 염승환의 대표주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가령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SK 등등. 여기서 인재라는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이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와중에도 특히 현대모비스는 극찬을 하였는데, 극찬의 골자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다 필요 없고 현대모비스가 최고라는 것이고, 염승환의 논리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은 100%가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것이고, 현대모비스 부품은 비단 현대차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탑 자동차 메이커들이 현대모비스의 전장 부품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근거는 바로 기술력과 유통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라는 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큰 성공을 넘어서 월드 클래스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AS 때문인데, AS의 핵심인 부품, 즉 현대모비스의 사업이라는 거죠. 현대모비스의 부품 생산 능력과 조달 능력, 즉 AS는 어나더 레벨이라는 겁니다. 고로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현대모비스야말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지난주에 전자공시로 수소 연료전지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투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현대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비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료전지, 근데 공교롭게 또 현대차에서 9월 7일인가요? 수소차 대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테슬라 데이 했던 것처럼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중심에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밸류체인들이 있겠죠. 뭐 그렇죠. 다양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현대모비스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이거 현대모비스가 좀 중심이 될 수 있겠다. 에코프로도 아니고 현기차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고 현대모비스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고로 주가도 어나더 레벨이 될 것이다 라는 논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되었고 투자 결정을 하였으나, 염승환이 말했던 전기차 랠리에서 다른 종목들만 랠리가 왔고, 특히 주역은 2차 전지였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이랑 포스코 홀딩스 등등이 날아갔고요. 현대모비스는 반대로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랠리와는 별개로 현대차 그룹의 랠리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소외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인재라고 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수출 실적이, 자동차 관련 수출 실적이 이렇게 계속 잘 나오는데 부품주만 유독 소외가 될 수가 있는가. 현대차도 날아가고 기아도 날아가고 그냥 전고점을 뚫은 정도가 아니라 주가 자체가 아예 레벨업을 해버린 게
2차 전지주랑 현대차 그룹의 주가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랑 기아는 배당도 높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랑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도 기아나 현대차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염승환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유독 강력하게 추천한 것은 우연이냐라는 것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궁금증일 것인데, 혹시 개미들을 트랩 속에 가둬놓고 공매도를 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겨나게 된 근거는 바로 염승환의 소속사인 이베스 증권사, 지금은 LS증권이죠. 이 증권사의 공매도가 1위라는 기사가 퍼지게 되었고, 염승환이 시장이 너무 좋다면서 코스피가 4,100까지 갈 거라던 밈이 돌던 그 시기가 겹친다라는 겁니다. 염승환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이 된 사건이고, 실제로 염승환의 종목 분석이 개미들을 트랩에 가두는 기업 차원에서의 전략일 수 있겠다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도 남는 정황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현대모비스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소몰듯이 현대모비스에 몰아넣고 이베스트 증권은 공매도를 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모비스는 인재로 인한 개미 지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현대모비스가 한국 시장에서 손해가 가장 큰 종목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받은 호텔 신라나 LG 생건에 비하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양반인 수준이고요. 반면에 중국발 위기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현대모비스는 인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개미들이 현대모비스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소외가 된 주식이었다면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혹시 전기차의 호재를 받고 날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증권사 전문가의 미스리딩에 개인 투자들이 낚였다라는 맥락에서 결과적으로 개미들의 돈이 증권사의 곳간으로 이동을 한 것은 팩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 글로비스 주가에는 자동차 수출의 호조가 그대로 반영이 된 데 반해 염승환의 주력 추천주인 현대모비스는 부진했다. 전기차랑도 관련이 있고 자동차 수출 호조랑도 관련이 있는 현대모비스만 왜 소외가 되었을까? 염승환의 현대모비스의 분석은 상당히 그럴싸했으나 한꺼풀 벗겨내서 현대모비스가 처한 지배구조랑 현대차와의 관계와 같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염승환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부진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 링크도 제작한 적이 있는데 링크를 달겠습니다. 이마트 주가를 보시면 지옥 중에서도 최악의 지옥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업황이 문제고요. 이마트가 소속된 유통업과 이커머스 상황이 쿠팡이라는 생태계 교란범의 등장으로 인해서 매우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정용진 회장의 계속되는 판단 미스 때문에 추가적인 위기가 온 것인데, 이 추가적인 위기는 인재라는 겁니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에서 부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역시 업황도 너무 안 좋고 오너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특히 이마트 계열사들이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사의 부진에 오너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사업과 상관없는 방향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 사태는 인재로서 업황이나 경제 상황과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GS건설도 보시면 건설업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로서 PF 대출 문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GS건설 주가는 특히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순살 아파트라는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사람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인재로 인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다. GS건설의 배당이 높기 때문에 들어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배당도 올해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네이버 역시 전 세계적인 IT 선두주자들과의 AI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경쟁 구도가 심해짐에 따라 업황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요소가 많았었는데, 이런 업황적인 경쟁 상황과는 별개로 네이버가 성장성 높은 사업군들을 중복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투자들이 중복 상장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으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네이버의 첫 번째 중복 상장 자회사는 바로 웹툰 엔터입니다. 내일인 27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여 호재로 작용할까 싶어서 기대 중인 사람들도 있고 악재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나스닥 상장이라는 재료가 그 상황을 틈타서 지금 중복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엄연한 중복 상장이고 네이버 본주에서 웹툰의 가치는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노우나 제페토 같은 다른 성장성 높은 사업군들도 중복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네이버는 라인 사태로 뉴스가 도배가 되는 바람에 대중의 중복 상장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무뎌져 있는 상황인데 엄연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